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말이죠, 뉴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 한덕수 총리의 이번 선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만은 23년 선거가 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2심에서부터 또 아주 강력하게 싸워야죠. 자, 이 강력하게 싸우는 데는요, 요즘 재판부도 국민 여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과 양심이잖아요. 그 양심이 여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번 이진관의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뭐 판결은 존중해야 되지만은 인정해줘야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항소심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이 아이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지금 이 평가.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한다, 존중한다. 그러나 2심, 4심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서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조. 오늘 그 국민의힘의 이 기조는 방향이 잘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여론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되겠죠. 아,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야권의 경우에는 똘똘 뭉쳐서 장동혁 중심으로 지금 딱 단일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전히 죄를 뿌리고 있는 인간이 한동훈이다. 이 인간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이미 건넜지만은 아예 뒤도 못 돌아보게 해야 된다.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동혁 대표의 오늘 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자, 지금 의총에서도 단식을 중단해 달라. 그리고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그리고 이제 국회 사무처 노조 이런 데서도 단식을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말이죠. 앰뷸런스 119까지 불렀지만은 물로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산소, 왜냐하면 산소가 좀 약하니까 산소 공급에 영향이 있으면 이 뇌에 영향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제 동생이 충남 서천 장항의 노무현 정부 때죠. 아니 단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업 단지를 우리 충남 장항에다가 설치해 주겠다라고 해놓고서 요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군산 산단만 대대적으로 이제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천은 뭐 친호자가 이거 열불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 동생이 그 당시에는 지금 구의원을 할 적인데 단식 투쟁을 10며칠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우리 동생도 뇌에 영향이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회복이 돼서 지금 내 도의원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에 서천 군수에 출마 선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서천 문예전당에서 2시에 북 콘서트를 해요. 제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가서 좀 성원, 응원을 많이 해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을 제가 감히 올린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연결이 됐는데,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 그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목숨보다도요, 목숨까지 가게 놔둬도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뭐 들고라도 병원을 빨리 가야죠. 자, 그래서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건강에 그야말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도 건강에 너무나 이제 영향이 크다. 그래서 막판에 병원에 실려 갔다가 거기서 이제 조치를 하고서 다시 또 복귀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장동혁 대표도 일단은 의료진의 판단이 이제 병원 응급실로 가야 된다 하면 이제 더 이상 무리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1차적으로 상황 진단을 하고, 상황 진단하고 나서 복귀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은 철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 지금 이제 여당의 경우에는 뭐 꿈쩍달싹도 안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뭐 생명을 잃었다고 하기 전까지는 꿈쩍달싹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여야 너희들이 먼저 알아서 해, 딱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영수회담이고 이런 거 관심 없어, 딱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정무수석도 안 보내지 않습니까? 정무수석이 갈 것 같이 폼 잡다가 아예 거론이 안 나오잖아요. 그건 안 가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 대표도 지금 대통령이 여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딱 해놨잖아요. 대화 우선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대통령 오늘. 그리고 이제 정청래는 계속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폄하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정무수석이 누구 말을 들어요? 대통령 말 듣잖아요. 감히 가겠습니까? 정무수석이 또 누구 말을 안 들을 수 없어요. 여당 대표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다가 만약에 정말 뭐 생명이라든가 정말 치명적인 건강에 상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석연 통합위원장, 이석연은 누구죠? MB 때 법제처장을 했지만은 현 정부 들어와서도 통합위원장으로 발탁이 됐어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통합이라고 하는
통합이 뭐예요? 좌우를 다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이석연 통합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참 다행이다. 그렇게 쓴소리하는 사람이 그래도 대통령 옆에 하나 있는 게 다행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또 지금 이 장동혁 대표를 지금 방문한 자리에서 힘이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뭔가를 들이밀어야 된다. 당연하죠. 가진 사람이 베풀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 취지의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 관련 통향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우나 고우나, 왜냐하면 대통령의 발언이 국가 정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밉든 곱든 간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진의, 그러니까 이 말로, 이 뇌피셜, 그러니까 말로 나오는 얘기에 액면가 플러스 속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 그래야 우리 야권의 입장에서는 싸울 때는 싸우고, 그러니까 싸울 것은 싸우고 또 지지해줄 것은 지지해주고, 이래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개딸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개딸들은 우리 자유우파가 하는 것은 아예 그냥 싹 다 X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똑같은 우리가 이 개딸보다는 한 수 위다,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발언 중에 정말 이건 아닌 거는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해야 되고, 맞는 거 이건 또 맞다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제 썸네일에 요즘 꼬리 내렸다, 백기통했다, 이 얘기가 이 대통령이 우리 우파의 목소리를 그래도 담아줬다.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좋은 얘기예요. 꼬리 내렸다 해서 물론 나쁜 이슈도 있지만은 제가 썸네일에 꼬리 내렸다, 백기투하겠다, 이 얘기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줬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그런 게 좀 몇 가지가 있네요. 그러나 또 우려스러운 측면도 상당하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 내용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좀 뒤로 밀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전 본 방송을 통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핵심적인 메시지만, 왜냐하면 이게 1시간 반이 넘게 있기 때문에 요거 다 제대로 하려면 이것도 방송 한 2-3개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알맹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국정이 이렇게 가는구나, 여기에 우리가 비판에 초점을 둬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힘을 합쳐야 되겠구나, 요 지점을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간략하게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그 민관군 자문위원회에서요, 드론사를 폐지하자, 이 주장을 했거든요. 이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이거 그대로 가겠죠.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나라 망하는 일이에요. 나라 망한. 이거를 대통령이 받아주신다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 기능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에 그야말로 국방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드론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드론사 폐지는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근데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안규위가 썩은 나무는 버려내야만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드론사가 썩었으면 그거를 보완 발전시키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아예 없애버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건 도안이면 모시고다가 국방정책을 몰고 가 있다는 건데, 국방정책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안규백이 국방위원장도 하고 국방부에서 해서 제일 전문가라고 하는데, 정책을 직접 만들고 직접 집행을 한 적이 없어요. 입만 가지고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무능한, 무식한 국방정책을 내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시간이 되면 또 오늘 최민희, 자, 윤리위원장이 한동수거든요. 한동수가 누구냐? 대검의 부장, 감찰부장. 대검의 감찰부장 뭐 했냐? 윤 대통령 때 감찰부장을 해가지고요, 추미애 측근이에요. 추미애하고 아주 딱, 애완견 역할을 했죠. 고위 간부 애완견.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징계 앞장섰던 인간이 바로 한동수예요. 이 인간이 지금 국민의회 윤리위원장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대로 얘기했습니다. 장경태하고 최민희 직권으로 조사하겠다. 그랬더니 최민희 이게 자기 기밀을 갖다가 누설했다고 해서 지금 열불이 났다고 또 언론에다가 대고 쫙 하고 있어요. 이 최민희 잘라내야 됩니다. 이거 잘라내지 않으면, 과방위원장 지금 잘라내지 않으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그야말로 토론 정치가 무너져요. 제일 이 토론 정치, 그야말로 이런 거를 무너뜨리는데 1등 공신이 현재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과방위원장인 바로 지금 최민희가 아니냐. 그래서 이 직권 조사했다는요, 이 추구임금 봉투, 요거, 아니, 무슨 온라인 링크까지 걸어가지고 이런 못된 인간이, 이런 건 XX죠. 이거 이 과방위원장은 그만두고, 저런 인간들은 배치를 띄게 시켜야 되는데, 국회법인지 이런 법, 관련 법 싹 뜯어 고쳐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성실하고 이 청렴한
국회의원에서의 기본적 의무마저도 저버리는 이런 인간들, 자기 자식 새끼 하나하고 지 몸 하나밖에는 모르는 이런 인간들, 여기에 최정점이 지금 보니까 최민희보다 더 나쁜 인간이 누구냐? 이해훈입니다. 그래서 이해훈이 청문회 23일 날 하기로 여야 간의 장점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는 조건 딱 그랬는데, 이거 지금 오늘 이 대통령이 말이죠. 아니 청문회라도 해야 내가 그 사람 억울한 걸 알아듣지. 그래 양쪽 의견을 다 알잖아. 나도 이렇게까지 심각한 일은 몰랐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리고 국민이 판단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론, 그러니까 이런 여론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 국민위에서는 자료 제출하는데 그 자료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리고 이혜원이도 이분 또 엄청 잘 돌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참선했으니까 12년간을 사기당했잖아요. 예. 이건 뭐 그냥 사기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사기치는 사이에 지 아들 3명, 남편, 본인 완전히 거부. 예. 거대한 부를 획득한 이런 인간 아니겠습니까? 썩어 빠진. 배지를 자기의 재산과 자기 아들들의 병역을 아주 그냥 호화병역이죠. 예, 꽃방석, 예, 꽃보지 여기를 써먹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혜훈이 있는 인간은요 23일 날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완전히 다 끝내게 여론의 압박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혜훈이 이제 하도 지겨워가지고 김경 얘기해도 여러분들 방송 보지들 않으세요. 앞으로는 좀 많이 봐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간략하게 오늘 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선택과 집중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하고 제가 논평할 거는 조금 이제 안보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환율 문제,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오늘요. 좀 90분이 아니라 170분, 170분을 지금 좀 했고요. 25개 질문이니까요. 하나에 한 6분 정도씩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이 말을 본래 잘하잖아요. 말은 오늘도 뭐 청산 유수 뭐 엄청 말을 잘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은 잘해도 그 컨텐츠 면에서 이제 우리 이제 자유우파 국민 입장에서는 받아주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야별로 그냥 역대 최장 시간 가장 많은 질문을 소화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와 농담, 전언을 섞어가면서 답변을 했는데요. 우선 지금 강훈식 출마 관련해서는 강 실장을 사랑하니까 떠내볼 수 있느냐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한다 이렇게 웃어 넘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강 실장과 관련해서는 언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됐냐, 징그럽다. 그래서 정치는 살아있는 개구리처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고 상황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무인기 침투 남북관계에 관해서는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북한의 우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을 것이다. 북한의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 역지사지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예술계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 지원을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뿌려서 문화부에 대한 절대적 지원을 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목으로 들어간다면 말이죠. 우선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 안보 문제죠. 핵을 북한이 포기하겠냐? 핵 포기를 바라는 것은 이상이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비핵화 이상만 줬다가 핵무기만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냐. 그래서 현실은 인정하는데 이상은 포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비핵화 목표는 간다는 거예요. 포기하지는 않는다. 근데 현실적으로 딱 이거는요. 그런 쉽게 얘기해서 현실론이 뭡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거 똑같아요. 뉴클리어 파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군축으로 가는 거네. 비핵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얘기네. 이런 비판이 우리 우파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 바 있어요. 똑같아. 트럼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도 그거 비핵화인데 저도 주장하잖아요. 모두 이제 비핵화 단계는 이미 건너간 건 맞아. 이 대통령 이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상은 쫓대 해놨어요. 그러니까 비핵화 목표는 버리지 않아. 만약에 비핵화 목표를 버린다? 그럼 지금 이 대통령이 김정은이와 똑같네? 이런 비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않지만은 현실적으로 본다면 현실을 인정하다는,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현실을 인정하자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예, 현실 인정한다는데 방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핵무기가 계속 자라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 얘기는 그래서 자칫 이 대통령도 머릿속에는 핵 군축으로 가자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트럼프 생각하고 비슷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단식 장동혁과 1대1 단독 회담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대화가 우선이다. 여야 간의 대화가 우선이다. 자, 뭐든지 제가 다 개별 정당과 다 이렇게 직접 소위 말하는 직접 대화 즉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 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서 좀 더 추가해 뭐 돌파가 필요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 영수회담 제안, 우리 국민에서 좀 요청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고요. 보안수사권 남용 여지 없이 예외적 안정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검사 권력을 완전히 뺐으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래서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비판, 요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예, 깔려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추경 만드는데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은 만들지 않겠다. 그게 이제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이렇게 자꾸 확장 제정하면 이거 큰일 났다. 나라 망한다. 이런 비판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 추경할 때 국채 발행 안 해. 이렇게 되는데 그럼 국채 발행 안 하려면 경기가 말이죠. 다시 살아나가지고 막 법인세가 대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안 살잖아요. 예. 금년 기준이 1.9%밖에 안 되잖아요. 미국이 뭐 2.45%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 경기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 기업 대벌리는 데서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그럼 세수를 뭘로 만들 것이냐. 돈은 지금 막 뿌려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거는 말과 그다음에 이제 보는 시각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희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옮기라고 하면 옮겨지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딱 끝났어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에서 전라도로 못 갑니다. 예. 그래서 기업은 돈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자식이 부탁해도 안 된다. 지방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은 대원칙이다. 그러나 기업 손에 안 나게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자, 그 다음에 세제로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유세 검토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는 거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도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는 거 이거는 뭐 큰일 난다고 저도 비판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꼬리를 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동산 공급,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를 제시하려 한다. 신축 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놓게 하는 공급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다. 이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는 거,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로 물가보다도 낮다.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을 이런 식으로 버려주다시피 놔주는 게 바람직하냐. 그러면서도 말이죠. 원치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불합리하게 의해서 욕먹을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가 뭐 대대적으로 비판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내는 거예요. 이런 건 뭐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다행. 자, 그리고 이제 시주석과의 회담은 굉장히 유익했다. 자, 그래서 중국하고 황해를 수색하고 구조 합동 훈련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상회담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외교부에서 보완하는 그런 입장문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다. 예, 통상적으로 그거 다 나오는 얘기고 대만과 한국의 점유율은 80%에서 90%가 독점이다. 관세는 결국 미국 물가의 전이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도 맞아요. 결국 미국 물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미국 트럼프가 말이죠. 우리 미국 내 물가 올라가서 내가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손해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낭만적으로 쉽게 보지 말아달라.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환율이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대통령이 이 발언한 이후로 환율이 한 17원 정도 급락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환율 안정, 이걸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겠다.
그리고 환율은 그런데 그러면서요. 엔화에 비하면 평가 절하가 덜 됐다. 이러니까 엔화는 우리보다 더 많이 됐어. 기축통화인데 날 보러 어쩌라고. 환율 하나 방어 못한다고 너무 비판하지 마.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은 아니 지금 환율 문제를 말이죠. 대통령이 이렇게 구체적인 시점 한두 달 안에 1,400원대로 떨어진다. 1,470원대로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1,400원 전후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액수, 환율의 기준치, 그 다음에 한두 달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은 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런 비판적 시각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요. 자, 그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일부는 지금 우리 우파들이 지금 그동안에 비판했던 대목 지점도 상당 부분 좀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긍정적 평가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이 그래도 당연히 이제 민주당 당 기조를 그대로 정책화 시켜야겠다는 집념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검사들이 한패를 해먹었다. 큰 부패는 검찰이 있다. 그래서요, 검찰이 됐다. 부패 사건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직격을 여전히 하고 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드론사 이 폐지 문제와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났어요. 이 드론사를 이렇게 쉽게 없애버린다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말이죠. 현대전 핵심 전력 등장한 드론사 없애라는 자문회의,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말이죠. 자문의 드론사 폐지 권고는 현대전의 양상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됐듯 현대전은 드론 전력에 의해서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인칭 시점, 드론을 이용한 자폭 공격이 전장에서 일반화됐고, 그리고 인구 절벽에 따른 우리 군의 병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도 드론은 절실한 수단이다. 소규모 부대에서 활용하는 드론과 별개로 특수작전을 위한 대형 드론 역시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드론이 더 이상 전쟁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핵심 전력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드론 작전사를 폐지할 게 아니라 전군의 드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입체적 드론 작전을 개발하는 등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자문위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서 드론 사령부 폐지를 권고했다고 하는데, 비효율 제거는 강군 육성의 기본 요소. 하지만 만약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창설한 드론사가 12.3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인한 보복성 해체 권고라면 곤란하다. 현재 군은 불법 개혁 극복과 전력 강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계엄 흔적 지우기에 치우치는 나머지 관보에 구멍이 생기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군 구조 개편의 최상의 목적이 안보 강화임을 국방부로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동아일보가 또 사설을 실었습니다. 드론사 해체 권고 책임 철저히 묻되 방공 역량 훼손 없어야. 드론사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이제 드론 사령부가 이번에 이적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 동아일보는 참 웃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다만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인기 능력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났던 요격과 탐지가 어려운 무인기는 현대전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됐다. 북한은 무인기를 전력 현대화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배낭 공격용 무인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14년부터 약 10차례 무인기를 한국에 침투시켰고 청와대와 용산 대통령실 상공이 뚫린 적도 있다. 북한의 무인기가 다시는 우리 영공을 휘젓는 일이 없도록 공중 방어 능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범위는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에 그치지 않는다. 민간인이 북한의 무인기를 날려보낸 사건은 그 자체로 방공 감시망의 허점을 드러냈다. 한 치의 구멍도 없이 휴전선 일대 하늘을 면밀히 감시하는 정찰 시스템을 구축해야 북한이 함부로 우리 영공을 넘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을 높이는 일도 미리 막을 수 있다. 드론사 해체가 우리 군의 이런 방공 역량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이죠. 이런 이제 말씀을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말이죠. 제가 오늘 이제 이 대통령의 핵심 신년 회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백대현 부장판사가 되겠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지금 이제 이번 특검법 요게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연 심판 신청을 했잖아요.
지금 우연 심판 신청을 했는데 내란 특검법 우연 심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자, 그래서 백된 부장판사가 지금 그 우연 신청을 갖다가 지난 16일 날 윤 대통령 측에서 냈어요. 자, 우연 심판 신청 내란 특검법 이거를 기각을 했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법원에서 이렇게 내놓는데. 자, 그래서 특검 수사 대상을 규정한 2조 1항, 특검 임명을 규정한 3조, 그리고 내란 재판 중계를 규정한 11조 4항, 5항, 7항, 그리고 주요 진술자 형벌 감면을 규정한 제25조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이 맞다는 거죠. 우연성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재판부는 말이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강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특검 수사 대상과 금지 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특검 임명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자를 누가 추천할지 여부 등 임명 절차 판단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내란 재판 중계의 경우에는요, 부작용 발생 위험성이 다소나마 존재한다 해도 공개로 재판 진행이나 신청인의 방어권 행사에 직접적인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입법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판 공개 원칙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침해다. 그래서 공익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 규명의 중요 진술이나 증언을 할지의 한 자에 대한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건 미국에서는 인정되지만 한국은 법적으로는 규정이 없거든요. 수사를 신속 용이하게 하고 범죄에 대한 적시 공소 제기와 처벌, 추가 범죄 예방을 도방하려는 것이다. 인정을 했어요. 다만 특검 직무 수행 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6조 사항, 그리고 특검 언론 브리핑 등 대국민 보고를 규정하는 13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각하 결정은 청구 요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한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게 각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작년 9월에 내란 특검법 조항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과 명확성 원칙을 위배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자, 그래서 우연 법률 심판을 제청했지만은 전부 이렇게 지금 거의 다 100%죠. 기각 또는 각하 처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저의 방송 말이죠. 요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윤리심판원장이 장경태하고 최민희를 갖다가 직권 조사하겠다. 그랬더니요, 장경태는 가만히 있는데 최민희 의원인간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최민희 축의금 논란이잖아요. 그러면서 말이죠. 한동수, 당규 위반 아니냐? 조사는 임하겠다. 그래서, 이 못 먹는 감에다가 뭐라도 한다는 식으로다가, 아니, 지가 잘못한 걸 가만히 있어야지. 반성을 해야죠. 아니, 조사하는 건 무슨 놈의 이거 다 알고 있는 건데, 뭐가 의무를 갖다가 위반했다고 이렇게 따지는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따지는지, 이런 인간은 빨리 이거 과방위원장을 잘라내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면요, 지금 이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윤리심판, 그 다음에 윤리감찰단 조사하고 있고, 경찰 수사도 하고 있다. 수사와 징계는 별개로 진행된다. 자, 그리고 조사기관에 대해서는 통상 당규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요, 이게 이제 비밀유지 위반을 갖다가 위반했다. 그러면서 이거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당규 위반한 것이다. 아니냐 질문을 한다. 다만 직권조사에서는 성실히 임하겠다. 가족 혼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해명한 바 있다. 기후감기관에 적절장을 보내지 않았고 한 역시 요청한 바 없으며 조금이라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충의금은 모두 돌려보냈다. 아이고, 그걸 누가 믿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